이젠 멕시코라는 나라 이름이 지겨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아직 4강전을 치르지도 않았지만 만약 4강을 넘어서 결승에 진출하게 되면 또 멕시코 팀을 상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에서도 붙게 된다는 멕시코. 벌써 몇 번째인가요? LAFC 4강전 반대편에서는 미국팀 내슈빌 대 멕시코팀 티그레스라는 팀이 붙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 먼저 1차전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내슈빌 홈에서 경기가 열렸는데 이 경기에서 티그레스가 전반 33분에 멋진 중거리 슛으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반은 점유율도 비슷하고 슈팅수도 비슷했는데 티그레스의 결정적인 순간이 더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양팀 득점이 없이 내슈빌이 불리한 채 티그레스 원정을 떠나야 합니다. 1실점이라서 내슈빌이 원정에서 이기면 결승 진출이긴 합니다. 손흥민이 결승에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팀인 만큼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티그레스는 멕시코 리그에서 7위라는 팀입니다. 우선 약팀은 아니에요. 2020년 전에는 멕시코 리그 우승을 밥 먹듯이 하긴 했었고 2020년에 챔피언스컵 우승도 했던 팀입니다. 멕시코 리그에서 5위권의 강호라고 하더라고요. 멕시코 리그의 팀들은 기본적으로 다 발재간이 좋습니다. 멕시코 팀 자체가 남미 스타일에 가깝기도 하고 용병들도 대부분 남미 선수들이다 보니까 플레이가 딱 남미 스타일입니다. 멕시코가 홈에서 강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티그레스는 조금 다릅니다. 내슈빌이 이렇게 패배를 해도 티그레스 원정 부담은 조금 덜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고지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540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내슈빌이 마이애미도 이기는 팀이고 티그레스보다 더 강했던 클로브 아메리카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결승전이 무조건 티그레스라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솔직히 고지대였다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요. LAFC가 결승에 진출한다는 전제로 이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올라와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결승전은 LAFC가 불리할 리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LAFC가 결승에 오르기 위해선 당연히 1차전이 중요합니다. 1차전에서는 손흥민의 포지션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예측이 있는데요. 우선 손흥민이 몸 상태가 매우 좋다고 했었고 스피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안가의 빈자리를 손흥민으로 채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도스산토스 감독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부안가는 부상까지 안고 경기를 출전했었다고 합니다. 도스산토스 감독이 수도코치 포함해서 4년 동안 가장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안가가 계속 왼쪽에 출전했다는 건 그만큼 부상당한 부안가보다도 왼쪽 윙어가 레벨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흥민은 이미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오르다즈나 에보비세가 투입된 적도 있기 때문에 산토스 감독이 비밀이라고 한 것도 그렇고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포지션이야 선발 라인업에서 형태일 뿐이지 축구 경기에서 그 포지션을 그대로 딱 지키면서 90분을 치르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봐야죠. 더구나 현대 축구는 각 포지션 선수가 두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포지션으로 활용하고 있고 손흥민은 이미 스트라이커이면서도 중앙, 좌우 모두 스위칭을 하면서 팀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수비를 지원할 정도로 자유로웠죠. 산토스 감독 전술에 이미 손흥민 프리롤은 적용된 상태였는데 지난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손흥민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고 있다는 질문에 감독이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쓴 적이 한 번도 없다. 손흥민이 자유로워서 너무 내려가서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죠.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출전한다고 해서 왼쪽에만 있을 리는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번에 미네소타전에서도 보면 마르티네즈가 왼발잡이로서 오른쪽 윙어로 출전했는데 정작 골은 왼쪽에서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선수들의 포지션보다 선수들의 플레이와 합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손흥민은 현재 리그에서 10경기에서 골이 없는 상황이고 챔피언스리그 6경기에서 페널티킥 1골, 필드골 1골만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뭔지 어느 순간부터는 손흥민이 경기 외에는 언론의 노출 자체를 안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죽을 맛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손흥민은 이미 페널티킥 골도 양보한 걸 보면 개인의 커리어보다 우승을 원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LA를 선택했을 때도 두세 가지의 목적이 있지만 우승을 위해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 톨루카전에서도 손흥민은 팀을 위한 플레이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LAFC의 팀 플레이는 뭐냐면 바로 손흥민의 골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골을 전담했던 부안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손흥민도 슈팅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동료들의 제대로 된 패스가 오지 못하면서 기대 득점이 현저히 낮은 슈팅들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팀이 이기려면 당연히 골이 필요하고 최대한 많은 골이 필요하다면 손흥민이 퍼부어야 합니다. 톨루카도 분명 손흥민만을 집중마크 하려고 하겠죠. 톨루카의 압박 강도도 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최대 4실점을 했었고 샌디에고에게도 3실점을 했었습니다. 최소한 콜로라도전이나 미네소타전, 포틀랜드전 같은 분위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전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상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크루사슬전에서도 봤잖아요. 주심에게까지 맞짱 뜨려는 선수들이 있던 거, 감독까지 과격한 양반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LAFC는 이번에도 요리스를 의지해야 합니다. LAFC가 실점이 적다고 수비가 좋은 팀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던데 아닙니다. LAFC는 정말 많은 슈팅을 허용하고 위기도 정말 많았는데 요리스의 슈퍼 세이브가 많았던 것입니다. 슈팅이 많다고 그게 다 좋은 것도 아니긴 하죠. 수비가 너무 촘촘해서 마구잡이로 쏜 건지 선수들 간격의 빈틈과 개인 능력이 떨어져서 키패스를 허용하면서 슈팅을 허용했는지 다 따질 수는 없지만 LAFC 수비가 그렇게 견고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또 센터백이 약하다고 볼 건 아닙니다. 제가 평가하는 건 미드필더들의 축구 지능과 협력 플레이가 레벨이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톨루카 감독과 선수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먼저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멕시코 리그와 미국 리그가 격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다면서 미국이 막대한 투자로 이제 대등한 경쟁을 한다고 했고 LAFC 경기에 하던 대로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주면 땡큐죠. 북중미 수준으로는 어찌됐든 패스 미스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역습 상황도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앞서 소개했던 톨루카 에이스 가야르도는 기자회견에서 국가대표 소집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조건 2차전을 치르지 않고 국가대표 소집에 기뻐한다는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LAFC보다 톨루카의 승리를 더 높게 봤습니다. 특히 톨루카 감독이 수비에 강점을 둔 팀들을 무너뜨리는데 도사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중요 선수들이 모두 돌아온 만큼 원정에서도 LAFC가 고전할 거란 예측이었는데요. 다른 면에서는 부안가가 없기 때문에 손흥민 중심으로 전술이 바뀌게 되면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라는 극찬과 함께 만만치 않은 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경기가 있네요. 2019년 챔피언스리그 8강전 1차전 맨시티와 홈경기. 여러분, 케인이 햄스트링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90%가 맨시티가 이길 거라고 예측했던 경기요. 하지만 결과는 손흥민의 결승골로 맨시티를 무너뜨렸죠. 물론 톨루카가 맨시티다, 부안가가 케인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분명 가장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응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 경기입니다. 손흥민의 골로 승리 가보자.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